안녕하세요. 오늘은 걸륭황제 사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대선 사주 중에 우리 김문수 대선주자 사주가 시중에 두 개로 떠돌고 있습니다. 기해일주가 하나 있고, 일주가 기해일주가 하나 있고, 경호일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보면 기해일주로 풀이하시는 분이 있고, 경호일주로 풀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한 사주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걸륭황계 사주는 적천수 천미, 적천수 천미에 임철초가 한번 풀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철초가 풀이하면서 이 사주를, 이게 이제 걸륭황제의 명인데, 걸륭황제는 지지가 사정의 글자를 깔았습니다. 좌오묘유, 동서남북을 얘기하죠. 동서남북. 사정의 글자를 깔았기 때문에 토가 지금 안 보이죠. 좌오묘유 사정의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요 감궁, 밑궁, 태궁, 진궁에서 감리, 태진 이런 말도 나오는데 또 경신금을 병정으로 단련시키니 이러저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적천주 선미에서 임철수가 풀이한 내용이고, 걸륭황제가 젊은 시절에 찻집에서 이 맹인 점쟁이를 만나서 나눈 일화가 있습니다. 걸륭황제가 젊은 시절에 맹인 점쟁이와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이, 그게 어디서 전해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게 많죠. 뭐 공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무학 대사라든지 원효 대사, 뭐 달마 대사 이야기,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근거가 돼서 내려온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해서 그런 걸 이렇게 재미있게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걸륭황제도 젊은 시절 찻집에 들렸다가 이제 맹인 점쟁이와 나눈 대화 내용에서 사주풀이를 어찌 보면 굉장히 미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맹인 점쟁이에게 이제 이 사주가 여자면 어찌 됐냐고 먼저 질문을 하죠. 걸륭황제가. 그랬더니 창녀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녀사주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지의 좌우묘유 도화사를 다 나왔다. 도화사를 다 나왔고 우리가 해묘미 띠는 이 자수가 오리지널 도화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야도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편에는 편야도화로 나오는데, 도화살도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근거가 돼갖고 도화살이 이렇게 줄줄 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지는 담장 넘어기 때문에 이제 월장도화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월장도화, 담장 넘어 도화다, 편야도화다 이래서 들판에 핀 꽃이다 해서 먼저 꺾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시지를 편야도화로 본다. 어떤 사람은 도화를 좌우묘유를 다 넣어야지만 편야도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도화 설명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화살 이런 거 잘 안 올립니다. 너무 말들이 분분하고, 이 시지에 도화를 놓았기 때문에 장려사주다. 그리고 토가 없으니 이 사주는 여자라면 발 비빌 데가 없다 해서 떠돌아다니는 명이다. 그래서 장려사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걸륭황제가 묻기를, 교육을 받은 남자 사주라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받을 남자 사주 같으면은 그나마 이제 좋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풀이를 조금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황금산에 앉아 굶어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산에 앉아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렵다. 굶어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지금 유금은 경금의 양인입니다. 경기는 숙살직이고 경금의 하나뿐인 재성을 천지 옆으로 다 극하고 있죠. 그래서 황금산에 앉아 굶어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기를 걸륭제가 만약에 그럼 군인이라면 어떠냐를 물어봅니다. 군인이라면은 뛰어난 장수명이라고 얘기하죠. 뛰어난 장수명이다. 양인이죠, 양인. 우리가 양인격 이런 말을 쓰는데 양인은 칠사를 핍박되어 있습니다. 칠사를. 양인 투출했죠. 양인은 원래 월지에만 양인을 얘기하고 천간에 투출한 시는 양인을 보지 않는다. 이런 또 고수의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일단 양인월에 병화가 신금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상관가살이라고 합니다. 이 상관이 시지의 상관이 살을 잡았다. 이 상관 입장에서는 투출된 정화가 일간한테는 정화지만 칠살 작용으로 칠살. 자수 입장에서 오화도 칠살이고 정화도 칠살이죠. 그래서 상관가살이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들고 병권을 홀로 움직인다. 남을 정복하고 국을 토벌하여 팔방의 위용을 떨친다. 역사에 남을 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으로 태어난다면.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왕가에서 태어나면 어찌 되느냐 물어보니까 황제의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제의 명입니다. 이러면서 만물을 만나면 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을의 금의 속성입니다. 숙살지기. 만물을 만나면 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문수 대선사주가 떠도는 게 3주만 본다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가 다 일치합니다, 지금. 이 사주가. 지금 이 사주로 지금 시중에 많이 돌고, 저 사주도 많이 돕니다. 제가 오늘 김문수 사주를 풀이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대선 주자가 정해지면 앞으로 유튜브에 이제 대선 사주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무속 프로에도 많이 나올 거고, 그때는 이제 어떤 사주가 풀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걸륭한계 사주를 보다가 너무 사주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 사주가 맞다면 생시가 이제 어떤 생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주는 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의 글자지만, 중앙토로에서 일지가, 일간지가 우리가 그 나부모에 보면 노방토입니다. 노방토. 나부모행을 참고합니다. 옛날 사주들은 노방토라고 노방토. 일지, 본인이 토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도화살, 사정의 글자, 우리가 진술충미, 인신사의 좌우묘의는 뭐 천재 아니면 바보다 이런 말도 많았죠. 특히 좌우묘의는 천재 아니면 바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합니다. 절대 양보하는 게 없습니다. 이 글자들은 좌우묘의 글자의 특징입니다. 동서남북 양보를 하면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자, 이 사주가 도화가 놓이는 이유는 사정의 글자, 동쪽의 최고의 동쪽, 정동쪽, 남쪽의 최고의 남쪽, 정남쪽. 그래서 사정의 글자입니다. 사왕지. 서쪽의 최고의 정서쪽, 북쪽의 최고의 정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정이랍니다. 사정. 사정의 글자는 양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뉴스 보면 김문수 씨가 지금 이제 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거의 지금 이 사주와 굉장히 좀 닮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아직 현재로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드러내는 모습 자체가 사정을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사주풀이가 너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걸륭황제 사주가 맹인점쟁이를 만나서 젊은 시절에 나눈 얘기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미화시켜서 재미있게 써내려간 글귀가 아닐까. 덕천수 천미에 임철초가 이 걸륭하게 사주를 올려놓고 적당하게 풀이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덕천천미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걸륭황제와 맹인점쟁이 이야기, 명리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대승풀이는 아니고 오늘 점쟁이 얘기를 한번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